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우리가 안철수 관련주를 되게 예전부터 매매를 많이 하고, 써니전자를 수익 실현한 뒤에 안랩으로 이제 갈아탄 뒤에 코로나, 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후에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되게 긴 시간을 돌아온 그런 테마죠. 그런 테마에서 우리가 연말연초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를 정리를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던 게 12월 안철수의 서울시장 발표였죠. 한다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안 하면 국민의당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유튜브 하는 거 안철수가 고작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정권 까는 그런 유튜버로서 정치 생활을 이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국민의당은 현재 되게 비중이 없는 지금 당이고, 여기서 그냥 당 다 쫄쫄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출마 발표니 야권 화합이니 이런 얘기를 되게 여러 번 전달을 했었는데, 드디어 안철수가 이제 주말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주말에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안철수와 오세훈의 그 2파전 이전에 7월에 이제 2파전 얘기를 하면서 명분 비교를 했던 영상인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선까지 갈 거 없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는 서울시장 출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일단 지지율이 8% 이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까뮤이엔씨가 대장으로 갑자기 올라서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다시 3%까지 죽어있는 상태고요. 서울시장 후보의 조은희 관련주로 오리콘 같은 종목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발표로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가고, 이런 인물의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권 주자, 지지율 주자, 이렇게 조사를 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근데 안철수 같은 인물은 일단 요 라인에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이 상위 라인에 비교를 할 인물은 아니지만. 네, 무튼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결심, 문재인 정권 폭주 저지라고 하면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까뮤인 씨가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잠겼다 풀렸다 하고 있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까뮤 대장, 장초에는 까뮤 대장의 안랩이 1.5등 정도는 했는데, 까뮤 그 다음 써니전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써니전자가 2등, 그리고 안랩이 3등 정도로, 그 외에도 안철수 테마주 여러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안랩에 대해서, 그리고 대장인 까뮤이엔씨, 써니전자까지, 그럼 우린 딱 이 3대장 정도만 볼 건데, 까뮤이엔씨도 상한가에서 풀리고 나머지 애들도 꼬리를 길게 다는데 이거 끝인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발이라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시장의 그 명분을 얘기했을 때는, 일단 지금 공석이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인가 그런데, 내년 4월에 이뤄진 이유가 뭐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으로 인해 공석이 나온 거죠.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될 때 양보를 했던 인물이 써니전자 관련주의 인물이 안철수였죠. 그래서 오세훈이랑 비교를 했던 게, 오세훈은 전 서울시장입니다. 그럼 전 서울시장이 맞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근데 중도 사퇴를 했죠. 급식 찬반 투표로 인해서. 그런 명분을 비교를 했었고, 여기서 안철수가
우리는 대권까지 이제 보지 않고 이번에 마무리를 지을 거라 별 상관은 없는데, 대권과 연관을 지었을 때, 왜냐면 문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는 게 단순히 그냥 서울시장으로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권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서울시장으로 뭐 기반을 닦아서 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결국에는 대권, 근데 대권 얘기는 별로 이제 아직까지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얘기만 하자면, 이 서울시장에서도 이게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 여기서 뭐 부산 오거돈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뭐 여성 후보가 나올 거다,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후보들 쫙쫙쫙 깔아놓고 봤을 때 안철수라는 인물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여기 오세훈도 있습니다. 오세훈 2%, 안철수 3%, 이런 인물들, 여기에 그래도 지지율 한 자릿수라도 나오는 이 시멘트, 콘크리트의 그 극성 지지율이 그래도 있는 이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지난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대권 출마 이력도 있고 그런 인물이라서 일단 파워는 있어요. 파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고점이 안철수가 이제 복귀를 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복귀 기대감으로 쭉 추세로 나왔고, 복귀가 결국 기대감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매매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갈아탔던 건데, 결국엔 복귀를 했죠. 근데 지금 가격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나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철수의 그런 정치 행보와 관련한 호재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진짜 시장 바닥에서 다 같이 상승할 때, 진짜 모든 종목이 상승할 때 그 상승이었고, 그리고 나서 요 상승조차, 여기까지도 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상승조차 뱉은 거였고, 그리고 서울시장 자리가 나면서 이게 조금 그나마 출발을 좀 한 건데, 근데 이게 다시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서울시장 발표를, 그 기대하던 서울시장 발표를 드디어 하게 되면서 오늘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자리예요. 안랩으로 볼까요? 아직도 이 자리예요. 얘는 그나마 이전의 고가들은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7만원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최소한 정고점은 진짜 쉽게 넘어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유는 뭐냐? 당연히 단순 복귀 기대감으로 여기를 찍었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안철수의 그 정치 행보가 시작된 거예요. 유튜버 이런 거 말고 드디어 지지율 명분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서울시장이 되면 당연히 그 이후의 지지율이, 서울시장을 잘 하게 됐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차후 대권은 솔직히 오바고, 서울시장 잘하면 차후는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당장의 대권은 아까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결국엔 정치 행보가 시작된 거라. 그래서 오늘 정광훈학이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오늘 계속 가고 있는 동신건설로 볼까요? 이 정치 테마가 항상 처음에 그런 호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막 이어가요, 다급하게. 오늘 까뮤가 상 잠기고 뭐 쉬고 다시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테마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선이. 오늘 꼴이 다는 거? 뭔 상관이에요. 이거 7월 8일 이쯤으로 봤을 때, 뭐 프리엠스 지금 동신건설 다음으로 또 이어가는 종목이죠. 얘 7월 8일. 얘도 이날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다가 가고,
쉬어가다 가고 나서 쭉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지금 다시 가죠. 더 후발주로 볼까요? 형지, 우리가 금요일에 수익 실현을 했던 형지 INC. 얘는 7월 8일에 이렇게 17% 그리고 쭉 밀려서 1% 보합 마감했어요. 강보합 마감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터지죠. 얘는 이렇게 약간 에이텍과 비슷한 차트. 그쵸? 여기서 지금 동신건설 프리엠스 얘네랑 같이 못 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무튼 그러니까 에이텍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써니전자, 안랩과 비슷하게 추세로 조금 그래도 이어져 오던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장으로 가던 종목이고, 현재는 대장 자리를 좀 내놓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나가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다시 동신건설. 동신건설이 여기 이렇게까지 상승, 물론 이렇게까지 못 가요. 안철수 관련주 우리가 지금 이거 기대하고 홀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지율 1위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요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조차도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은 여기까지도 요 구간. 근데 까뮤로 본다면 이걸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저 좀 조정을 제대로 이재명 관련주는 받고 한 게 없어서 형지 같은 애들만 슈팅이 나왔다가 강보까지 떨어지고 다시 갔죠. 까뮤 같은 경우는 고가를 이렇게 쳐놓고서 쉬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거고, 아직까지 이 정고점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내일도 바로 급등해서 정고점 돌파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테마가 주말에 이렇게 테마 패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항상 주말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주말 동안 안철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고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도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오늘 뭐 급등하고 뭐 오늘 음봉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까뮤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랩 같은 건 음봉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루 대장주는 그대로 가도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다시 꼬리 못 채우면은 음봉 또는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죠. 그 테마 패턴이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유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는 그냥 단순 복귀를 했을 때 고가를 아직도 못 찾은 상태입니다. 안철수 관련주 워낙 바닥에서 기어가던 시점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좀 호재다 싶을 만한 드디어 정치 행보가 드디어 시작된 거라서 여기는 넘어줘야 된다는 거. 넘기 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기대를 하는 게, 뭐 지금 오늘 꼬리 달아도 돼요. 음봉 나와도 돼요. 조정 좀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가야 돼요. 이재명 관련주처럼 지지율 1위 이런 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처럼 서현을 보시면요, 제가 이 테마 패턴 얘기할 때 서현 얘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상한가 갔었습니다. 처음 지지율 이제 올라왔을 때, 이때 당시 빼달라고 했었죠. 근데 다음날 모베이스 전자만 버티고 나머지 뭐 이렇게 급락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가죠.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 지금은 서현이 또 대장급으로 잠깐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또 다른 종목, 서현 탑메탈 뭐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오늘 뭐 가장 좋은 거는요, 까뮤인 씨가 상한가에 다시 잠겨서 마감을 하는 게 좋고,
그래야 테마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가고 뭐 내일 이어서 가더라도 써니전자와 안랩 같은 경우는 내일 쉴 수 있어요. 오늘 음봉 나오고 내일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쫄 거 없다는 거. 이제 시작된 거라서 못해도 요 부근 치는 거는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뭐 사실 오늘 부근 치긴 했죠. 8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안철수가 조은희 관련주 오리콤도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 이거보다 못 갈 건 없습니다. 물론 많은 테마 종목들이 있어서 분산이 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분산이 되고 많은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에도 테마가 있었을 만큼 있었고 또 크게 갔었고 다른 지지 기반과 다른 그런 인지도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리콘 같은 종목도 이 캔들 이거 유지, 기준 캔들 이거 유지되다가 또 반등 나오고 할 건데 이런 애들도 이렇게 버텨주다 반등, 또는 얘도 이날 또 강세도 보이고 약세도 보이다 뭐 보합 부근에서 마감을 하고 버티다가 또 추가 슈팅까지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요거 상한가 가고 요거까지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종목도 요까지 가는데 까뮤이엔씨 대장이니까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오는 거는 기대감이 크고, 여기서 안랩과 써니전자 2등 3등주 정도 얘네 정도는 이제 슬슬 요거 가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뭐 오늘 20%씩 뛰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조정 하나 캔들 나오면은 하나 두 개 나오면은 매수 괜찮다고 봐요. 7만원 부근에서. 왜냐면 요 7만원 선을 지금 계속 못 찾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못 하던 게 이 구간이라서 이 내려올 때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7만원 전후 요 라인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안철수 관련주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75,300원까지 이렇게 갈 때도 비중 15% 보유 중인데 5%조차 매도를 하지 않았고 일단 보유 중입니다. 요거보다 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긴 꼬리를 이렇게 달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게 이거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대권까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연말연초 청산할 가이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서울시장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세가 한번 눌리고 또는 이렇게 꼬리 달고 다시 이어질 때 요 전에 안철수가 귀국을 하던 요 고가 이제 넘어선 상태에서 단기 강세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됐을 때, 오늘 하나 출발 말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단기 그런 이 급등 파동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을 때, 물론 시작이 된 건데 유지가 되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조금씩 이 위로 가서 유지가 되다가 한번 쉬어갈 때, 그럴 때 한번 또 뭐 3% 5% 수익 실현해주고 또 치고 죽을 때 수익 실현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 분할 매도를 예정을 일단 계획은 그렇게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보던 연말 가이드에서 안철수 12월 중 그 서울시장 발표가 결국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 까뮤이엔씨가 상한가도 갔지만 풀렸어요. 풀렸다 잠겼다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랩, 써니전자
오늘 긴 꼬리, 뭐 음봉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 이유는 일단 테마 패턴이고, 정치 테마의 성격으로, 쏘고 죽더라도 다시 갑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는 적어도 안랩을 우리가 보유 중이고, 안랩은 적어도 요 고점, 연초 요 고점, 이게 최소치로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걸로 보고 일단 전량 홀딩으로 가져갑니다. 네, 가져가고 이번 주 안에 조정이든 뭐 바로 내일도 상승이 가능하고 또는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오고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그래도 못해도 다시 상방의 방향이 출현할 것으로 봐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하는 못해도 0.8만원대 여기는 최소치로 우리가 보고 깔고 가져간다고 일단은 염두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도만 염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가 보던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뭐 누구랑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무 짝에 쓸모 없어요. 우리는 이번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나오는 파동에서 우리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이 막 또 단기 급등 나왔다가 또 쉬어갈 수 있어요. 쉬어가다가 또 가다가 결국에는 또 서울시장 선거 전에, 재보궐선거 전에 또 상승하다가 끝날 텐데 뭐 우리는 요때 뭐 다시 매매를 하든 아니면 여기까지 잘 유지가 되면서 가면은 그때까지 가져가면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뭐 한 3% 5% 비중 남겨놓고. 근데 일단은 최소치를 어디까지 본다는 그런 전달 사항과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느냐, 뭐 대권 출마하느냐, 뭐 대권에 비벼볼 만큼 지지율이 상승하느냐 여기까지 길게 가져가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던 서울시장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파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안철수 관련주 기본적인 우리 가이드만 다시 단기로 다시 잡아보고요. 오늘 뭐 가장 좋은 거야. 다시 뭐 꼬리 좀 채우고 까뮤현씨 상 잠기고 바로바로 이어지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쉬어가는 쪽으로 저는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게들 일단은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